다음 설명할 내용은 이제 클래스와 인스턴스입니다. 여기 가보면 그 창고 1, 창고 2 뭐 이렇게 되어 있고 규칙 1, 규칙 2라고 되어 있는데 메소드에서 첫 번째 입력은 무조건 셀프를 써야 된다라고 했는데 무조건에 물음표를 붙여놨죠. 셀프를 쓰지 않아도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냥 제가 무조건 써야 되는 건 아닌데 그 무조건 쓴다고 생각하자. 남들이 다 그렇게 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음, 클래스 안에 정의된 이러한 변수들 있죠. 이러한 변수들을 메소드 안에서 이제 쓰려면은 뭐 셀프.점 변수 이름 이렇게 써야 돼요. 그런데 이것도 사실 무조건 이런 건 아니거든요. 무조건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코드를 보면 이렇게 그 클래스 이름을 쓰고 이렇게 변수명을 찍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은 근데 제가 무조건 셀프.점 변수 이름으로 쓰라고 했죠. 이것도 그냥 외우라고 했는데 어, 요거를 나중에 설명한다 그러고 그때는 그냥 쭉 넘어갔었는데 이거를 설명할 때가 왔습니다. 첫 번째 참고는 메소드의 첫 입력이 셀프가 아니어도 상관없다. 요거는 사실 내용이 쉬워요. 이 두 번째는 그 셀프.점 변수 이름과 같은 형식으로 이제 쓰는 게 아니고 클래스 이름 점 변수 이름 이런 식으로 쓰는 건데 사실 셀프.점 변수 이름이 의미하는 거는 뭐냐면은 인스턴스 이름이에요. 태명. 근데 이름이 없어갖고 태명을 쓴 거지. 그쵸? 그 얘는 뭐냐면은 클래스는 이미 있죠. 정의하는 시점에. 그래서 얘는 클래스 이름, 곱하기 변수 이름. 결과적으로는 얘를 셀프.점 변수 이름으로 쓴다는 거는 인스턴스의 태명이랑 변수 이름과 같은 조합으로 쓴다는 거고 그 다음에 요렇게 이제 쓴다라는 거는 클래스의 이름 점 변수 이름과 같이 쓴다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일단 클래스 아무 클래스 하나 만들고 더미 클래스를 만들고 클래스에서 A를 이제 만듭시다. 그럼 A는 이제 어떤 인스턴스가 되죠. 근데 뭐 이 점을 찍으면은 이 속성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기에 제가 이제 name이라고 하고 최규빈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이제 다시 A하고 탭을 누르면 이제 name이 나오고 요게 이제 저장이 되었죠. 그렇죠? 요게 그 클래스 디자인하는 단계에서는 이게 셀프.점 변수 이름 그러니까 인스턴스의 이름이랑 점을 찍고 변수 이름을 하면은 그냥 이 인스턴스에 소속된 어떤 변수예요. 근데 얘도 얘는 클래스에서 찍힌 인스턴스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 있는 클래스도 오브젝트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이제 타입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타입이라는 클래스에서 찍힌 인스턴스로 클래스 자체를 해석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도 점을 찍고 네임 이거는 클래스 이렇게 이제 하게 되면은 얘도 이렇게 이제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이 클래스에 소속된 변수죠. 얘는 여기 있는 네임은 인스턴스에 소속된 변수죠. 그래갖고 이렇게 쓰면은 인스턴스에 소속된 변수를 의미하는 게 되고 이렇게 사용을 하면은 클래스에 소속된 변수를 의미하는 게 됩니다. 일단 이제 무슨 말인지 그 의미는 알겠는데 이런 게 도대체 왜 필요하냐라는 생각이 들죠. 우선 용어를 좀 정리하기 위해서 셀프.점 변수 이름으로 우리가 쓰는 경우 요거는 이제 인스턴스에 소속된 변수죠. 그 다음에 그 인스턴트를 찍어낸 클래스.점 변수 이름 이렇게 이제 쓰면은 클래스에 소속된 이제 변수라고 볼 수 있는데 요거를 인스턴스 변수 요걸 이제 클래스 변수 이렇게 이제 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설명을 좀 편의상 왔다 갔다 해가지고 원래는 이제 클래스에서 인스턴스를 이제 찍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클래스 자체도 어떠한 이제 타입이라는 메타 클래스에서
클래스를 이렇게 찍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클래스 자체도 여기에서 찍힌 인스턴스로 이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어쩔 때는 얘를 인스턴스로 했다가 어쨌든 또 클래스로 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이 두 개의 구분이 조금 이제 모호한 편이죠. 아까 이제 변수하고 함수의 구분도 되게 이제 모호한 것처럼. 근데 이제 이것들을 다 통칭하는 하나의 단어가 오브젝트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오브젝트라고 하면은 혼돈의 여지가 없습니다. 모든 거를 다 오브젝트라고 이제 표현할 수 있으니까. 아무튼 이제 이러한 내용이 이제 왜 있는 거냐, 요거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건데, 특히 이제 요거를 좀 깊이 탐구를 하고, 요거는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또 가볍게 살펴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스턴스 변수, 그 다음에 클래스 변수라고 이제 제가 제목을 붙였는데, 인스턴스 변수는 이제 요렇게 선언을 하는 거, 클래스 변수는 이제 요렇게 선언하는 거, 이거를 의미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예제부터 해보죠. 요거는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코드인데, 제가 이제 GS25라는 그 클래스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GS25하고 이렇게 이제 열면은, 여기에서 그 스토어가 하나 생기죠. 우선 이제 전북대 지점. 요렇게 이제 GS25에 간판을 달고 있는 어떠한 편의점이 생겼다고 칩시다. 그럼 A는 이 편의점이에요. 요게 이제, 스토어 하고 이제 보여지고, 이 A에는 지금 com이라는 그 메소드가 있고, 이러한 그 어떤 변수를 담는 이 그릇이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0의 값이 저장이 되어 있고, 얘가 0의 값이 저장이 되어 있는 거는 init과 함께 얘를 0으로 초기화 시켰기 때문이죠. 그다음에 이 상태에서 com이라는 함수를 이제 쓰게 되면은, com은 셀프는 이제 a 자체를 의미하는 거가 되고, m은 이제 몇 명의 손님이 왔는지 이렇게 써주는 건데, 3명의 손님이 왔다, a라는 지점에 3명의 손님이 왔다,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은 a라고 치면은 손님 수가 이제 3으로 되죠. 그래서 여기 처음에 이제 A를 치면은 손님수가 0인데 3명이 왔어. 그러면 손님수가 이제 3으로 변하고, 뭐 이러한 이제 간단한 기능을 이제 구현을 한 겁니다. 다시 3명, 그 다음에 이번에는 2명이 와서 5명이 됐어요. 그 다음 B라는 것도 GS25에서 만들었습니다. 얘는 뭐 그 전북대점, 요거는 뭐 효자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B는 손님 수가 없죠. A는 손님이 아까 5명 왔었죠. 그렇죠? 요거는 이제 신규 오픈한 거니까 여기에 이제 손님이 1명 왔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B에는 손님이 1명 왔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요런 코드에서 질문 1이 뭐냐면은 그 GS25의 점포수는 모두 몇 개인가? 2개죠. A하고 B가 있으니까. 그렇죠? 이걸 우리가 지금 몇 개 안 되니까 기억이 나면서 금방 셀 수가 있는데, 요런 거를 나중에 인스턴스를 만들 때마다 뭔가 우리가 다 기억할 수는 없으니까, 요거를 이제 카운트 할 수가 있을까 하는 이제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생각이 들고, 두 번째 질문. GS25의 모든 점포에 방문한 손님의 총합. 그러니까 A는 지금 몇 명이 왔지? A가 5명 왔고, B는 1명이 왔잖아. 그래서 이제 6명이 왔다. 요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 6명이란 것도 제가 이제 수동 카운팅을 했죠. A 보고 여기 B 보고. 이것도 이제 체계적으로 카운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 강의 노트를 한번 다시 읽어보면은 스토어 1을 만들었습니다. 2명 오고 3명 오게 하고 5명 오게 했으면은 손님 수가 2 더하기 3 더하기 5니까 총 10명 왔습니다. 스토어 2를 만들었어요. 지점 2를 만들어서 한 명 왔습니다. 그럼 여기에는 손님 수가 3명 있죠. 그래서 총 몇 개의 스토어를 갖고 있냐? 2개 갖고 있다. 스토어 1, 2.
총 몇 명의 손님이 왔냐? 스토어 1에 10명이 왔고 스토어 2에 3명이 왔으니까 13명이 왔죠. 이러한 질문들을 좀 이제 체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코드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상태에서 여기 그러니까 원래는 제가 이 위에다가 이렇게 변수를 가급적 쓰지 말라 그랬거든요. 뭐 클래스 디자인 패턴 이러면서 가급적 이 안에는 이렇게 메소드만 이제 쭉 쓰고 필요한 변수가 있으면 여기다가 그냥 이닛 할 때 그냥 바로 그냥 선언을 하든가 초기화를 하든가 이렇게 해라라고 설명을 했죠. 근데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뭐냐면은 인스턴스 변수예요. 지금 인스턴스에 소속되어 있는 변수입니다. 얘도 인스턴스 변수. 이거는 인스턴스 변수. 그쵸? 여기도 인스턴스 변수죠. 근데 그 n 스토어 이렇게 해서 0이라는 값을 그러니까 총 몇 개의 스토어를 갖고 있느냐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한 변수예요. 그 다음에 총 몇 명의 손님이 왔느냐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한 변수를 토탈 요거는 얘는 클래스 변수입니다. 클래스에 속해 있는 변수예요. 그래서 처음에 막 우리가 그 클래스 처음 배울 때 무식하게 막 이렇게 짰거든요. 이게 사실은 되게 이상한 코드였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쓰지 말라 그랬던 거고 처음에는 이제 너무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이닛 자체를 이해하기가 너무 힘들 수가 있으니까 셀프도 그렇고 그래서 이렇게 좀 그 썼던 거고 지금은 요거를 이제 좀 구분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 변수하고 인스턴스 변수. 자, 이 클래스 변수는 여기에 지금 묶여 있죠. 인스턴스 변수는 여기에서 찍힌 인스턴스에 묶여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인스턴스 변수는 이제 스토어에 있는 스토어 1의 넘버 오브 게스트하고 스토어의 넘버 오브 게스트가 이제 독립적으로 행동을 합니다. 그 다음에 클래스 변수는 GS25라는 클래스 자체에 묶여 있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클래스를 이렇게 일단 선언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GS25 여기 점을 찍고 하면은 얘가 나와요. 얘가 나오고 그 다음에 얘도 나옵니다. 그쵸? 그래서 그 요거는 없죠. 지금 보면은 얘는 인스턴스를 만들어야지 보이는 애예요. 그래서 이 자체에 소속된 이제 이러한 변수가 있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0이잖아요. 근데 이제 손님이 올 때마다 이거를 내가 플러스 1을 해가지고 다시 여기에 저장을 하고 싶어요. 이런 동작을 하고 싶다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GS 이거는 스토어스구나. 25에 N 스토어 이러면 1이 되잖아요. 근데 이러한 행동을 언제 하고 싶어요 지금? 이런 거를 이때 하면 되겠지. 이때 인스턴스를 만들 때마다 얘를 이제 실행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손님이 올 때마다 뭐를 실행하고 싶냐면은 넘버 오브 토탈 게스트가 지금 빵인데 얘는 이렇게 해주는 거죠. 얘는 셀프라는 태명을 쓰는데 왜 얘는 그대로 쓰냐? 얘는 이제 이름이 없으니까 태명을 쓴 거고 얘는 그 이름이 있잖아요.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바꿔줍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요렇게 디자인을 한 다음에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설명을 되게 길게 해놨네 강의 노트에서. 일단은 쓰고 그 다음에 요거 있죠? 짜자잔 복사 붙여넣기. 이 상황에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일단 GS25에 얘는 1이 되네. 그쵸?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요거는 10이 되죠. 이거는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얘가 10이 나오네. 다시 얘를 실행하면은 GS25의 넘버 오브 스토어가 2가 되네. 이렇게 쭈루룩 하면은 얘는 손님 수가 3이지만 GS25의 얘는 13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죠 뭐. 이거를 이 코드가 지금 여기 있는 코드구나. 여기 있는 코드고 요거를 좀 설명을 하면은 자, 이 상태에서 이게 좀 조금 더 단계를 거쳐가는 설명이구나. 지금은 다시 이제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우리가 이 상태에서는 클래스가 지금 다시 GS25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당연히 얘를 정의한 적이 없으니까, 클래스 소속된 변수를 여기 이제 정의를 한 적이 없으니까, 위에다가 정의를 한 적이 없으니까, 당연히 얘가 엔터를 치면은 그런 게 어딨냐라고 나오게 되죠. 이것도 마찬가지. 그런 게 어딨냐, 이런 변수가 어딨냐,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근데 요거 두 개를 없지만 이렇게 이제 초기화를 시켜가지고 00으로 넣어주면은 이게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00 저장이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스토어 1을 GS25에서 만드는 시점에 그리고 이제 만들어지는데 이 시점에 요거를 실행을 하고 싶어요. 요거를 이제 같이 얘를 만들고 이렇게 이제 실행을 하면은 어떻게 돼요? GS25에는 이제 요게 1로 바뀌어 있게 되죠. 그쵸? 그 다음에 요 코드 있죠. 원래 이제 스토어 1에서 스토어 1에 com 2 얘를 실행을 하는 순간 뭐가 실행이 됐냐면은 요게 실행이 됐을 거 아니에요. 요거. 그쵸? 얘가 실행이 되는 순간 요게 이제 실행이 될 텐데 셀프 대신에 이제 여기 이제 스토어 1 바꿔주고 여기가 m이니까 2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실행이 되는 거죠. 근데 얘도 실행을 하고 그 밑에 얘도 실행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가 실행이 되면은 아마 이제 요게 실행될 텐데 요것만 실행되는 게 아니고 요것도 실행이 되고 싶은 거고 얘를 실행하면은 얘가 실행이 될 텐데 이것만 실행하는 게 아니고 요것도 실행을 하고 싶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스토어 1의 손님 수는 10명이 되고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보면은 얘는 이제 총 스토어가 하나 있고 손님은 10명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코드를 짤 수 있죠. 다시 이제 스토어 2를 만들 때 이렇게 이제 추가를 해줘요. 그리고 얘를 이제 실행을 할 때 이것도 똑같이 주석 처리를 해주면서 해야 되겠다. 요게 실행된다라는 거는 여기 스토어 2가 이렇게 얘가 실행이 된다라는 거고, 그쵸? 요게 실행이 된다라는 거는 얘가 실행이 된다라는 거고, 똑같구나 이거는 다 숫자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스토어의 손님 수는 이제 3, 그쵸? 얘는 2,13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코드를 짤 수가 있는데 이거를 좀 간단하게 하면 이제 이러한 방식으로 제가 이제 제안했던 코드가 되고 요거는 좀 수정을 했습니다. 그 스토어가 이제 1이면은 1호점, 그 다음에 2면은 그러니까 총 스토어가 이제 2개 있으면은 2호점 뭐 이런 식으로 하게 해놓고 손님 수도 원래 그냥 손님 수라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GS25C에 뭐 전북대점에 방문한 손님 수, 그러니까 인스턴스 레벨로 셀 수 있는 카운트할 수 있는 손님 수하고 요건 이제 클래스 GS25 모든 점포에 방문한 총 손님 수, 요거를 이제 두 개로 구분해 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스토어 1에 GS25 이렇게 하면은 스토어 1, GS25 1호점, 손님 수 빵, 총 손님 수 빵 이렇게 되어 있죠. 2명, 3명, 5명이 왔다. 그럼 1호점에
손님 수는 10명이 왔고 총 손님 수는 10명이 되겠죠. 이렇게 하면은 2호점이 만들어집니다. 2호점에 한 명 한 명 한 명이 왔어요. 그러면은 2호점의 손님 수는 3명, 총 손님 수는 13명. 이런 식으로 이제 깔끔하게 저장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정리를 하면 클래스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변수는 클래스 변수하고 인스턴스 변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연한 소리지만 클래스 변수는 클래스 오브젝트에, 인스턴스 변수는 인스턴스 오브젝트에 기속이 됩니다. 클래스 변수는 이제 클래스 이후에 이렇게 요런 식으로 변수를 나열해 가지고 이제 선언을 하고, 인스턴스는 보통 이제 여기에서 많이 선언을 하죠. 물론 여기에서 선언 안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많이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선언 안 하는 경우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이닛의 넘버 오브 게스트 이거를 이제 이걸 어떻게 하지? 뭐 이제 요런 거를 이제 여기에서 이제 셀프 점 n m 뭐 요렇게 이제 받아도, 여기 있는 거는 제가 이제 여기에서 선언하지 않아도 이 m을 입력으로 받고 바로 이제 저장을 하겠죠. 뭐 요런 식으로 이닛 위에서 이제 선언을 할 수도 있는데, 보통 이제 나중에 헷갈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변수는 이닛에다가 그냥 쭉 나열을 해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클래스 변수를 사용할 때는 클래스 이름 점 변수 이름과 같이 쓰고, 인스턴스 변수를 사용할 때는 셀프 점 변수 이름과 같은 형식으로 씁니다. 인스턴스는 이름을 모르죠. 그래서 그냥 태명을 쓰는 겁니다. 잠깐 끊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